본격적인 기하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1단원은 포물선이에요. 하지만 포물선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떤 곡선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곡선들은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 먼저 설명해 주고 본격적으로 포물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배워야 될 곡선은 2차 곡선이라고 해요. 이 곡선인데 2차, 차수가 2차다라는 뜻 같죠? 따라서 2차 곡선은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원은 하나의 2차 방정식의 형태였죠. 따라서 그 원도 역시 2차 곡선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가장 기본적인 원의 형태만 써놓을게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울 포물선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타원, 그 다음에 쌍곡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. 옆에 있는 공식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이에요. 즉 얘네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식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다라고 써놓은 거니까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얘는 원이구나, 얘는 타원이구나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. 그럼 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난 곡선을 배우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. 요 도형들의 특징은 하나 더 있어요. 그 특징 중 하나가 원뿔곡선이다라는 거거든요. 이 원뿔곡선이다라는 건 곡선인데 원뿔에서 나타나겠다라는 거죠. 즉 원뿔을 평면으로 싹 슬라이스 했을 때 생기는 단면들이 나타내는 곡선들이기도 해요. 즉 이런 식으로 무한 원뿔이 존재했을 때 이렇게 아래 방향에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원 나오겠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사선으로 긋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의 모양을 띠고 있죠. 요 곡선, 요 모양도 배울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데 통과하도록 사선으로 긋게 되면 타원 모양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긋게 되면 쌍곡선 모양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원뿔상에 나타나는 모든 곡선이 이 네 가지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2차 곡선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오늘 배울 단어는 포물선이니까 포물선의 뜻도 배우고 뜻에 의해서 방정식도 만들고 그 방정식과 접선의 관계 같은 거 체크해 줍시다. 직선의 관계 같은 거 체크해 줍시다. 그럼 일단 포물선의 뜻부터 가보죠. 포물선의 뜻에는 두 개의 주인공이 존재합니다. 포물선이라는 건 한 평면 위에 한 점이 있고요. 이렇게 점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있어요. 점 F와 직선 L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포물선이에요. 즉 이렇게 모아놓겠다는 거죠. 어떤 점이 있는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얘한테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과 이 점 사이의 거리 하면서 수직 처리하죠. 이 거리와 이 초점까지의 거리,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점도 역시 얘하고 지금 거리가 같죠. 각각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수직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.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포물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지금 두 개의 주인공이 등장했죠. 점 F. 점 F는 우린 초점이라고 불러줄 거예요. F니까 포커스죠. 그래서 F예요. 그래서 초점이라고 불러줄 거고요. 직선의 이름은 준선이라고 불러줄 겁니다. 근데 이 포물선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. 네,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곧 포물선이었죠. 근데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 점이에요, 이 점. 왜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딱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리게 되면 딱 선대칭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항상 사고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점을 이름 지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.
이 점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이 선이 필요합니다. 이 대칭이 되는 이 기준선 있죠. 그 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부를 거예요. 즉, 축이라는 건 이 초점을 지나면서 얘한테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부를 거고요. 이 축을 중심으로 선대칭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그 다음에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. 그래서 이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y는 뭐 a-x의 제곱, x-a의 제곱 플러스 b의 형태 가지고 a, b 잡았던 거 기억나죠? 이런 장면들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즉, 2차 함수에서 포물선을 배웠을 때는 이 축과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포물선에 대해서 뜻을 안 순간 이 초점과 준선을 기준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포물선이 나왔을 때 이 준선을 하나 정도는 그려주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얘의 뜻이기도 하니까요. 따라서 포물선 나오면 준선 그려놓고 항상 생각하는 습관 가져가 줍시다. 그럼 뭔가 2차 함수의 모양처럼 포물선의 식이 생겼겠죠.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이 2차 함수랑 모양이 비슷한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.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일단 초점과 준선은 주어줄 거예요. 초점이 p,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. 초점이 꼭 y좌표가 0이지 않아도 돼요.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을 배워놓고 그 다음에 이동시킴으로써 다른 아이들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 딱 기억을 해놓읍시다. 그럼 초점이 p,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처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랑 똑같아지죠. 즉 얘의 뜻에 의하면 점 P와 그 다음에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, x, y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. 결국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P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니? 그 특징을 가지고 식을 써줘 라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P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P의 특징은 앞에 쫙 써있죠? 초점으로부터 또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준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써줄 수 있겠네요. 그럼 이 준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어요.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. 준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,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우변이 0이 아닌 꼴이 나오면 무조건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죠. 따라서 이제 식을 작성해 봅시다.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얘 빼기 얘의 제곱, 그 다음에 얘 빼기 얘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겠죠. 그 다음에 얘는 y 앞에 지금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없는 거죠. 따라서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해서 1제곱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얘 대입해서 들어가죠. 따라서 y는 넣어봤자 어차피 없어지겠네요. 따라서 x 플러스 p의 절대값이어서 들어가겠네요. 따라서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 식 정리해 줘야겠죠? 우리는 루트 있는 거 싫어하고 절대값 있는 것도 싫어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 줍시다.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 그 값이 1이니까 얘 제곱한 식이 되겠죠?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따라서 p제곱 사라지고 x제곱 사라지니까 이렇게 y제곱은 4px야 라는 식이 나오게 되네요. 즉 초점이 p, 0이고 준선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y제곱은 4px야 라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. 조금 다르죠. 즉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차 함수식 생각해요.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를 생각할 텐데 지금 y제곱이 앞에 있죠.
요런 게 좀 차이점이에요. 우리가 꼭지점이나 기본적인 형태만 보고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2차 함수에는 저런 식으로 나왔고요. 이제는 우리가 기하 내용을 하면서 이 y제곱은 4px라는 기본 형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일단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가 정해지겠죠. 그래서 p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. p가 0보다 클 때는 p가 여기 있을 거고 준선이 0보다 작은 곳에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죠. 다음에 p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x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그려질 거예요. y축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겠죠? y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준선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. 원래 준선은 점선으로 그려야 합니다. 원래 이 포물선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.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포물선 느낌을 그려주세요 하게 된다면 x축, y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축과 이 축, 포물선의 축과 그 다음에 준선, 그 다음에 포물선 정도가 나타나도록만 그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의 포물선이 나오게 돼요. 그러면 얘는 원래 우리가 배웠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죠.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었죠. 위아래 볼록한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얘는 옆으로 가버렸네요.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y는의 형태고 얘는 y제곱은의 형태죠. 즉 얘는 x는의 형태로 바꿨을 때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띄어요. x는으로 바꿨을 때 2차 함수의 형태, 2차 방정식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우변에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생겨요. 따라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형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모양을 만들려면 초점이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죠. 지금 보면 여기 위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. 즉 Y축을 기준으로 초점이 나타났을 때 이 상황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지금은 X축 위에 있는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초점을 한번 Y축 위로 바꿔봅시다. 즉 초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0,P야 라고 Y축 위에 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따라서 동일한 과정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들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양면을 제곱하면 x제곱은 4py야 라고 나오게 되죠. 즉 x제곱은 으로 되어 있는지 y제곱은 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어떤 모양인지가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. 얘도 p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지겠죠? p가 0보다 크다면 위쪽으로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 다음에 p가 0보다 작다면 아래쪽으로 즉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나겠죠. 따라서 요 네 가지 형태가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나머지 포물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기본적인 네 가지 형태만 외우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기본 형태가 뭐 옆으로 갔어, 또 위로 갔어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으로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. 앞으로 배울 모든 도형이 다 동일합니다.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잘 이해를 해놓고 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.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형태 y제곱은 4px라는 식 하나 있었고요. x제곱은 4py라는 식이 있었죠. 이 두 가지 형태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양일 수도 있었죠.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양 중 하나가 기본적인 형태로서 이 식에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식의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서 넘어온 애 같죠? 이건 피해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일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. 지금 이 꼴이랑 완전히 비슷하죠? 즉 y제곱은 4px에서 이 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
즉 y 대신에 지금 y-n이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x 대신에 x-m이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죠. 따라서 얘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n만큼 각각 평행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거에 의해서 그리면 돼요. 이렇게. 원래 모양 생각하면서 얘가 이동했어 라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이동을 하면 여기 이 점들 여기 이 점은 여기로 가겠고 이 점은 여기로 가겠고 이 점은 여기로 가겠고 이러긴 좀 힘들겠죠.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의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들은 조회를 해놓고 또 이동한 형태의 초점과 중선과 꼭지점을 조회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y제곱은 4px에 대해서는 초점이 p, 0,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-p, 꼭지점이 0,0이라는 사실은 우리 알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초점, 준선, 꼭지점도 우리가 이동하려는 것과 동일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이 식에 대한 초점, 준선, 꼭지점을 각각 구해봅시다.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것도 다 x축 방향으로 n만큼,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겠다라는 거죠. 따라서 위에 있는 거. 초점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더해질 거고 n만큼 또 더해지겠죠. 따라서 p 플러스 m, 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준선의 경우에는 x축으로 이동하는 것만 관련이 있겠죠. 따라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넣게 되면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 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꼭지점의 경우에는 x좌표, y좌표, n만큼 각각 이동하니까 m, n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. 즉 준선, 꼭지점 다 초점 나왔으니까 초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준선 그려 놓고 그 다음에 꼭지점 맞춰서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는 거예요. 막 디테일하게 그려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만 맞춰서 그리면 돼요.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점들 다 찍어가지고 그린다 한들 컴퓨터보단 못하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맞추면서 그리자라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이렇게 포물선의 평행이동으로서 모든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봐야지요. 네, x제곱은 4px 기준으로도 생각을 해볼, 4py 기준으로도 생각을 해보죠. 얘를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,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죠. 이런 식으로. 이 모양이었다면 p가 0보다 클 때 상황이에요. 요 모양이 이렇게 단체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따라서 꼭지점도 단체로, 초점도 그대로, 그 다음에 준선도 이거에 맞춰서 이동하게 될 거예요. 따라서 이렇게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초점, 준선, 꼭지점 생각하면서 초점이 여기로 가겠구나, 준선이 여기로 가겠구나, 꼭지점이 여기로 가겠구나 생각한 뒤에 대충 찍는 거죠.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준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포물선의 평행이동을 마치겠습니다. 평행이동까지 했으니 모든 포물선에 대한 방정식을 다 체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.